성대생들의 고민이 모두 없어지는 그날까지 성균관대학교 고민상담소.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고민상담소의 MC를 맡은 영상학과 학생회장 민서원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학업이든 연애든 진로 때문이든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고민상담사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태근 교수님부터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이태경 교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다음 이경아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학과의 이경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교수님과 자연과학 캠퍼스 교수님 각각 한 분씩 모셔봤는데요. 명륜 문과감성 이태훈 교수님과 율전 이과 낭만 이경아 교수님 사이 오늘 어떤 따스한 위로와 냉철한 조언이 오갈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상담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26학번 신입생인데요. 교양 수업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빨리 전공이나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제 수업 아닌 거죠? 아닐 겁니다. 전공은 재밌는데 교양은 재미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극공감이요. 그 공감이요. 제가 네.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그때는 의미를 못 찾아서 어떻게든 정말 학점을 최대한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찾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근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원 생활을 영국에서 했는데 네. 이 두 나라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교양 수업이었어요. 어, 미국은 네. 굉장히 교양 수업을 강조해요. 다양한 쪽으로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이과라도 문과 쪽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문과라도 이과적인 걸 아예 모르면 안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과학, 공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과는 전공이 아예 없거든요. 네. 더블 메이저를 하지 않는 이상. 네. 한 학기에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야 됐어요. 여름 학기 빼면 3학기가 있는데 3학기 내내 한 회는 그런 문과 관련 수업을 들어야지 졸업이 가능했고 심지어 수영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스포츠까지 들어야지 졸업을. 그래서 제가 대학생인데 지금 스포츠니까 그래서 요가라든지 뭐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을 가서 거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네. 자기가 졸업을 했을 때 네네. 정말 자기 전공밖에 아는 게 없더래요. 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4년 혹은 4년 이상을 아무것도 그쪽 관련, 그러니까 전공 외의 쪽은 아무것도 안 보고 나니까 네네네. 자기가 아무 지식이 없는 것 같더래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전공 쪽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얘기할 게 많지만 네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고 네네. 좀 긴장이 더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네네. 의외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취미 정도라 네네네. 전공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저도 생각을 했었어서 네네. 조금만 덜 욕하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행동을 연구를 하는 학문을 하다 보니 네네네네. 저는 교양 수업도 사실은 좀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네. 그 영역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네네. 그 영역이 내가 관심 있는 영역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남들하고 조금 다른 시각을 네네.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이 네. 사실은 교양 수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들이 당장은 재미없더라도 네네. 배우고 보면 교수님 말씀처럼 얻다 쓸모는 있다. 네네. 네, 그 당시에 그런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을 네네. 많이 넓히는 것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자신이 본인의
관심 있는 영역을 어떤 영역인지 파악을 하시고 네, 그 네. 영역과 교양 수업 간의 어떤 접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재미없는 수업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 베이스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니까 네, 네. 조금 재미없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 또 저희 학교도 되게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국문학과 복수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필수 교양 수업을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필수긴 하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들으면서 아 나는 국문학과를 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게 되는 발돋움이 돼줬거든요. 네. 그래서 교양 꾹 참고 들어봅시다. 자, 다음 고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26학번 21살 학생입니다. 성적 맞춰서 과를 정했는데 막상 오고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과였어서 복전을 하려고 했는데 로스쿨도 도전해보고 싶어져서 그냥 학점을 챙기는 게 맞을지 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저는 종종 받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저도 사실은 대학교 때 별다른 꿈이 있진 않았어요. 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공부를 할지도 잘 몰랐고요.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었던 네. 때가 있어요. 특히 3, 4학년쯤 되면 그런 고민들이 극대화가 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할까? 네, 네. 뭘 먹고 살까? 그러다 보니 남들은 저 친구는 회사 가네? 저 친구는 취업 준비하네? 저 친구는 뭘 하네? 저는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고민하는 게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아, 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그러면 난 뭘 정말 좋아할까? 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뭘 좋아할까? 네,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직업 삼으면 평생 행복하지 네, 않을까? 네.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을 알아갈 적에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심리학, 아동 발달, 제 전공이 네네. 아동 심리 발달인데 아동 심리에 관련된 이론을 학습을 하고 이런 이론들이 행동을 하는 것의 설명을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지금 재밌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해 보면 좋겠다. 정신 차리니까 대학원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 유학을 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연구자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네. 나중에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화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저의 경우긴 한데 내가 뭘 할까라는 그 고민 자체보다 저는 내가 지금 당장 좋아하는 게 뭘까?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또 결이 살짝 네, 다르긴 그렇죠. 한데 네.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 걸까? 네, 네. 앞으로 평생 뭘 했을 때 안 질리게 할 수 있을까? 네, 네, 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 차리니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 분한테도 네. 만약에 직접적으로 조언은 안 되지만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자기 네.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이런 거 하니까 나도 저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것보다 저는 제 스스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네. 뭘 잘하고 뭘 재밌어 하냐?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쫓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완전 동의를 하는데 살짝 티적인 대답을 하자면 저도 그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대학교라는 곳을 왔잖아요. 네. 이거를 보통은 요즘은 아무래도 졸업해서 GPA 들고 취업하기에 좋은 그냥 기록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등록금 내고 여러분도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등록금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뽕을 뽑아야죠. 네. 돈을 냈으면 그거를 최대한 그렇죠. 다 이렇게 네, 네.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네. 제가 근데 기회들이 있으면 난 네. 최대한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스쿨 얘기를 했고 복전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러면 복전 관련된 수업을 한두 개를 들어본다든지 네, 네, 네. 로스쿨 관련된 수업을 한두 개를 들어본다든지 네. 혹은 거기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과 좀 네. 얘기를 많이 해본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3년 반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4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되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1학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늦은 시기가 아닌. 네, 너무 네.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여기서 등록금을 내고 있는 만큼 네, 네. 학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네. 많이 경험해보고 그래서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건 나랑 맞네, 이거는 생각보다 나랑 안 맞다, 네, 이거를 네, 네. 판단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지 실제 가보지 않고는 난 모른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좀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네.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서 네, 네. 외국도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보고 네, 네, 내가 네. 외국 생활이랑 맞는지도 알아보고 네,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면 네.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사실은 또 뒤에 가서는 불안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하자면 한 네. 2년 정도는 다양한 곳을 막 이렇게 알아보고 네, 네. 좀 추려요 몇 군데를. 네, 네, 네. 그래서 1년은 좀 그 추린 곳을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중에서 결정을 하면 네. 어느 정도 졸업하기 음. 전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 학교가 그 진로 탐색 프로그램 이런 걸 찾아보면 되게 다 잘 돼 있거든요. 본인 굉장히 많이 전공도 있습니다. 예, 네. 해외도 보내주는 그런 수업도 많고 계절학기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많고. 등록금에 뽕을 뽑으시죠. 자, 이제 여러 개의 고민 살펴봤는데 또 다음 질문, 다음 고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입학한 26학번 20살 새내기입니다. 저는 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도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해야 즐거울지, 무엇을 해야 보람이 넘칠지 스스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늘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뭘 해도 아무런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의 공부도 해보고 생산적인 활동들을 찾아서 자기 개발을 해봐도 목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뭘 할까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고민이라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내가 정말 원해서 내리는 결정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1학년이잖아요. 네, 이제 새내기. 네,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지내고 부모님이랑 같이 있다가 대학교를 가면 뭐 당연히 과목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네, 네. 좀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도 하고 네, 좀 더 네.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 환경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지만 근데 새로운 사람 완전 다른 사람들 이제 네, 또 네, 만나게 네. 되죠. 네, 네. 그리고 완전 다른 환경에 네. 적응을 해 나가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갑자기 생긴 그 시간 네, 네. 고등학교 때는 딱 짜여진 그거를 네.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오는 좀 차이에서 네. 뭐지 난 이거 지금 즐거워야 되나? 아, 내가 네. 원래 즐거웠으니까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즐겁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안 즐거워지거든요. 더. 네, 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적응 기간일 수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래 좋아하는 게 많았으니까 네, 네. 분명히 다양하게 시도를 네, 봤을 네. 것 같고 네, 네. 근데 그게 안 즐거워서 살짝 패닉이 왔을 것 같은데 네, 네. 다양한 거를 해보면서 스스로가 좀 지금 이 정말 큰 변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새내기들이 진짜 생각보다 정말 큰 변화를 겪은 거거든요. 네, 네, 네. 너무 당연하게 다들 대학교 진학하고 이러니까 네.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1학년들이 정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네, 네. 나는 왜 지금 이걸 못하지? 라는 자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내가 지금 해낸 이 트랜지션이 굉장히 잘한 거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스스로 좀 위안을 주면서 네. 좀 여유도 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적응된 것 같아. 그러면 네, 네. 다시 네, 네.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런 트랜지션을 겪었기 때문에 원래 즐거웠던 게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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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럼 새로운 걸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약간 여유를 가지고 네, 네. 해보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새내기로서의 트랜지션을 겪느라 고생도 네, 많았고 수고도 네. 많았고 잘 해나왔다라고 얘기를 네. 일단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너무 따뜻한 말이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 라이프 코스 티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트랜지션 투 컬리지가 성인이 되어가는 어떤 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 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네.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네, 시기입니다. 네, 네. 대부분 사람의 발달에 있어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때 굉장히 민감해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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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이기도 네. 해요. 네.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이론들도 네.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고민을 하신 분들도 그 한 분도 예전에는 이런 뭐 되게 내가 꿈꿔왔던 게 많고 네, 네. 재밌는 것도 많을 텐데 지금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건가라는 네,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재미가 없다 보면은 시간이 더디게 가겠죠. 네, 네. 예,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하면은요, 시간이 안 갈 때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스스로의 규칙을 세워서 그 루틴을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시간이 안 갈 때 규칙을 세워라. 네, 네. 아마 그 친구도 네. 평소에 재밌는 게 많았던 친구다 보면은 네, 네. 그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네, 네. 또 다른 상황이 되면은 아마 분명히 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추천을 드린다면은 네. 자기만의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루틴을 세워라. 네. 네. 가장 좋은 게 잡생각이 없어져요. 아.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계속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어떨 네. 때는 또 재밌는 것들이 또 있을 때는 또 제가 막 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네, 네. 근데 또 그게 또 항상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또 네. 재미없는 순간이 또 옵니다. 네,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망가지느냐 그게 아니라 제 루틴을 세워놓으면은 그 루틴대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업앤다운들이 좀 잘 극복되지 줄어드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정도면 고민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진 고민들을 교수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뭔가 위로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고민도 많이 해결된 것 같고요. 이런 고민들 속에 제 고민도 약간 섞여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았고 해결도 많이 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꼭 그런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소감이 드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민의 본질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네, 네. 해봤습니다. 예, 특히 청년들이죠. 네, 네. 영어로는 저희 쪽 전공에서는 영 어덜트라고 부릅니다. 어덜트인데 영이라고 불러요. 네. 고민이 많은 시기겠죠. 네. 고민이 많은 시기, 나는 왜 이런 고민들을 할까라는 게 사실은 그 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민들인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대학생들의 특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고민 자체가. 네, 네. 그래서 나 혼자 이거는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시기 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은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도 해보시고 네, 네. 아니면 고민 자체가 해결하려고 굳이 노력을 해야 되나 싶은 것들도 있어요. 네, 네, 네. 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이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균관대 학생들은 또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제 오늘 고민 상담을 하면서 마치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저도 어떤 거는 되게 흥미롭게 또 얘기를 네. 했던 것들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이 과연 이런 고민들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네, 네. 생각도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경환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네. 최대한 지금 이 대학교 4년을 네. 잘 활용을 다들 했으면 네, 좋겠어요. 네. 잘 활용하고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걸 많이 얻어서 가고 그 중에는 저희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물리를 그만둬야 되나라는 수준의 네. 고민이 됐을 때 교수님이 정말 진지하게 잘 상담을 해주셨었단 말이에요. 네, 네. 위로를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게 저는 많은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과적인 그런 진로 상담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인생 상담 같은 것도 다 도움이 된다면 네, 네. 저는 항상 오픈이고 어떻든 저도 지나온 길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거는 저는 너무 괜찮은 좋-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친구 의견도 들어보고 선배 의견도 들어보고 부모님 의견도 들어보고 네. 교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다양한 걸 놓고 뭐 어느 하나를 따라야 된다라기보다 네, 네. 뭐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거를 들어보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네.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그냥 이메일을 보내고 네, 상담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네. 얘기를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두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고민상담소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날까지 언제든 돌아오겠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다시 또 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고민상담소를 언제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